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코즈키 가문과 모리아의 연결고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왜 갓벨리에서 상자에 버려졌는지 이 부분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가장 큰 화제는 와노쿠니의 영웅이 코즈키 모리아라는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코즈키라는 성씨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죠. 물론 이는 즉시 한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리아는 정말 코즈키 가문의 일원이었을까요? 이 때문에 원피스 커뮤니티 전체에서는 모리아가 오뎅이 형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번역 과정에서는 많은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가 오뎅이 실제 형제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가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모리아를 코즈키 가문의 일원으로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해석할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가 오뎅과 어떤 관계였을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와노쿠니에서는 이름과 문화적 디테일이 일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닌 문화적 번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일본어판과 영어판이 항상 같은 무게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샹크스가 갓벨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일본어판에서는 이미 그것을 암시하는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영어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사라졌죠? 이것은 번역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순히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이며 이는 발전된 AI 시대인 현대에도 여전히 높게 서 있습니다. 이는 만화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많은 부분이 문맥과 문화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화의 많은 재미는 등장인물의 대사에 녹아있는 말장난에서 나옵니다. 일본어에서 사람 이름은 보통 한자와 히라가나로 쓰이고 외국 이름은 일반적으로 가타카나로 쓰입니다. 원피스에는 실버즈 X나 쿠자쿠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캐릭터가 와노쿠니 출신이 아니면 이름이 가타카나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리아의 이름은 가타카나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 뮤비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보통 그의 성은 겟코인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달과 빛을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들을 뒤집으면 코즈키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리아의 이름 모리아는 여기서는 가타카나가 아닌 히라가나로 쓰여 있습니다. 가타카나로 쓰인 게코 모리아는 와노쿠니 사람들에게는 외국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쓰려고 할 때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이 버전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계속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정말로 코즈키 가문의 일원인지 여부입니다. 물론 원피스에서는 형제나 친척이라도 전혀 닮지 않은 경우가 흔하므로 모리아가 코즈키 혈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가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모츠키 가문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점에 시모츠키 가문에 다이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장남이 본가라고 불리는 본가문을 계승하고 다른 두 아들은 갈라져 나와 독립적인 가문을 형성합니다. 이를 분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모츠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의 가문은 분가로 간주됩니다. 사실 시모츠키 가문은 오시마루와 호리코의 가문, 호자부로의 가문, 그리고 야스이에의 가문처럼 여러 혈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진정한 본가이고 나머지는 분가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즈키의 루머가 링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링고의 다이묘였던 오시마루가 아마도 시모츠키 본가의 정당한 수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즈키 가문에도 분가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1년 전 스키야키가 태어나기 전에 코즈키 가문 내에 계승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노쿠니 자체에는 더 이상 분가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코즈키 분가가 수백 년 전에 와노쿠니를 떠나 웨스트블루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리아의 외모가 현재 코즈키 가문과 전혀 닮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해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코즈키였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부터 가타카나를 사용하고
자신들을 개코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모리아는 머리에 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고대 거인족의 피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니 가시마에 있던 거대한 고대 거인의 유골입니다. 어쩌면 그런 거대한 거인이 정말로 존재했고 어느 시점에 그들 중 하나가 코즈키 가문의 누군가와 아이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코즈키와 고대 거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와노쿠니를 떠나 웨스트블루로 이주해야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와노쿠니는 외부인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니까요. 이누아라시나 네코마무시 같은 밍크족이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보세요. 아마도 이 코즈키 분과 역시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블루에는 거인 마을도 있습니다. 상판 올프의 출생지죠. 그러니 만약 모리아가 와노쿠니를 떠난 코즈키 거인 혈통의 후손이라면 모든 것이 이치에 맞기 시작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세부 사항입니다. 와노쿠니의 영웅 코즈키 모리아는 사실 웨스트블루에서 태어나 와노쿠니에서 자랐다고 묘사됩니다. 이 표현은 보통 웨스트블루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와노쿠니에서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스는 사우스블루의 바테릴라에서 태어났지만 거프에게 바로 맡겨져 코르보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우스블루 출생, 코르보산 성장이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가 정말 모리아라면 그는 어린 시절을 와노쿠니에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리아의 코즈키 분가가 여러 세대 동안 웨스트블루에 살았지만 그의 부모가 마침내 와노쿠니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50년 전에 태어났으니 록스 해적단이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심지어 록스가 그의 가족이 웨스트블루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어떤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샹크스가 그의 어머니에 의해 직접 그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이 샹크스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설명은 아마도 샹크스와 함께 상자 안에 샹크스를 잘 부탁합니다와 같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오다 선생님이 각 벨리 사건이나 그 이후 루저 해적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자세히 알려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엘바프는 신의 기사단 때문에 끔찍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전투에 돌입할 것이라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현재 위치를 자세히 보면 그 역시 샹크스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사실 로키는 샹크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키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루피가 로키를 해방시키고 함께 싸워 신의 기사단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샹크스의 행방이 밝혀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설정은 루피와 샹크스가 침내 만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상이 계속되면서 저는 초점이 점점 더 샹크스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